안녕하세요, 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하고 내일 개인적인 좀 일정이 있어서 방송 촬영이 좀 이제 어려운데, 오늘은 일단 시간을 내서 짧게라도 진행을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방송이 이제 아마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개인적인 일정이 변경이 되게 된다면 제가 방송을 짧게라도, 만약에 올릴 시간이 허용이 되면 짧게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순서는 먼저 리플 관련된 기사 두 가지 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는 쌀 선물 차트가 좀 움직임이 있어서 쌀 선물 차트와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선물 비트 도미너스, 그리고 리플 달러 차트만 보고요. 그리고 이제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코인리스 리플 관련된 기사 먼저 보도록 할게요. 리플 CTO 데이비드 숄츠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데이비드 숄츠 리플 CTO가 리플은 현재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이 없다며, 단 XRP 레저를 기반으로 제3자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숄츠가 예전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방향이 결국 각국의 이제 CBDC가 XRP를 기반으로 그 발행이 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리플사 입장에서는 리플이 굳이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다른 뭐 국가라든가 중앙은행들이 그 XRP를 기반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것은 당연히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어, 각국의 CBDC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봤던 그 플랫폼, 오른쪽에 있는 플랫폼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들도 그 자체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뭐 그 XRP와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외부적으로 그 가치를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XRP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리플 CEO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와 비공개 화상회의.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암호화폐랑은 사이즈가 다른 것 같아요. 노는 물이 다른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각국 뭐 중앙은행 총재 또는 이제 뭐 IMF 총재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뭐 이제 보통 호재라고 하면 어디 뭐 회의에 참여했다, 또는 어디와 뭐 업무 협약을 맺었다, 어떤 이제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호재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호재 가지고도 뭐 소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몇 배 이렇게 상승하고 하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대형 호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도 뭐 가격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와 이제 비공개 화상회의를 진행했고요. 화상회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뭐 내용을 알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송금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트위터 유동성 관련된 이 부분을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XRP 유로화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크게 증가했다가 잠깐 이제 주춤했다가 다시 거의 이제 지난 고점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보시면 이제 필리핀도 계속해서 뭐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호주 달러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도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이 증가를 하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금 브라질도 추가되는 부분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쌀 선물 차트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차트로 돌아서 지금 쌀 선물 차트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13달러 이 라인 돌파를 하고 눌러줬던 이 3월 달에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한 40% 상승했을 때, 40% 상승했을 때니까 한 18달러 뭐 이제 이 정도 왔을 텐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때 대비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이제 한 6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채널 중반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거의 채널 이제 중반까지 이제 올라온 모습이고, 이 채널 중반에서 뭐 저항을 받고 한 23달러 정도로 이제 보이는데, 이 정도에서 저항 맞고 좀 쉬었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올지, 아니면 이때도 이제 이 채널 중간에서 이때 이제 올라올 때요, 채널 중간에서 이렇게 시간 좀 보내고 바로 이제 또 급등을 했는데, 이와 같이 또 이제 좀 시간 보내고 바로 급등할지 일단 뭐 지켜봐야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채널 중반까지는 이제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럼 이제 23달러까지는, 24달러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쌀 선물 차트 봤고요. 다음으로 잠깐 금 차트 보기 전에 다우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어제 527포인트, 2%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 이제 보시면 장기평선 120, 361평선까지 돌파를 시키고 이 201일평선 저항 맞고 딱 이제 우선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이 추세선, 검정색 추세선까지 이제 열어놓고 보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장기평선들 좀 저항 맞고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 장기평선을 돌파를 시켰어요. 돌파를 시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그러면 이 추세선인 27,000포인트까지는 이제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코스피 차트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뭐 거의 이제 지난 그 장기 보시는 것처럼 장기 평선 다 돌파시키고 이 위에 있는 이 갭자리까지 다 메꿨습니다. 이 갭자리까지 메꿨고 오히려 이제 이제 위로는 이제 갭이 없고요. 이제 아래에 보시면 이제 갭이 엊그저께 갭이 있고 밑에 이제 갭이 굉장히 몇 개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이제 갭이 있고 또 이제 여기도 큰 갭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위에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빠질 때 만들었던 갭들은 이번 이제 상승하면서 갭은 다 메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지금 이제 120주선 120주선 이 꺾여서 내려오는 120주선까지 이 120주선 저항 맞고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 120주선 윗꼬리 그리고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120주선 돌파된 상태에서 물론 이제 음봉 맞고 거의 이제 120주선에 걸쳐서 마감이 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찌됐든 120주선 위에서 이렇게 이제 한 주를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거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120주선을 돌파해서 뭐 200주선까지 터치하고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갭도 다 메꿨습니다. 메꿨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꺾여서 이제 내려오는 이 120주선 저항 맞고 다시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제가 오늘 Q&A에서 파생시장 관련된 부분과 같이 또 연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같이 추가적으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원달러 차트 볼게요. 원달러 현재 1217원이고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방송 찍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왔어요. 급등을 했고 거기에 오늘도 또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음봉이긴 하지만 일봉에서 음봉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는데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더 하락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1223원 근처에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51이평선 보면 이렇게 이제 51이평선이 수평으로 이제 누웠습니다. 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다시 이제 51이평과 21이평선 위로 이때와 같이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해주게 되면 지금 이 단기평선 20과 50 단기평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상방으로 턴을 시켜주면서 여기서 원래 이제 제 갈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원달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두 달 넘게 이렇게 1223원에서 중심에서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여기서 이제 투렴했다가 상방으로 돌파했다가 눌러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코스피가 방향성을 갖고 다시 원래 이제 가야 될 방향 저는 이제 하락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하락으로 이제 움직일 때까지 저는 이제 원달러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이제 9,662달러로 뭐 약간 빠지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엊그저께 하락을 이제 해주고 이 1200달러 맞고 빠지는 상태에서 이 21이평선은 훼손시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아래 꼬리 달고 이제 빠지긴 했지만 일봉에서 21이평선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21이평선 이제 지지받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올라와서 있는데 뭐 큰 변화는 없었어요. 어제 지금 현재 이 위치를 작년 6월달 이 위치와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보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때 작년 이 5월 말 5월 중순부터 이때 움직임 보시면 이때 움직임과 이때 움직임이 제가 이제 닮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다음 움직임이 이제 달랐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 움직임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을 높인 상태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21이평선 맞고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건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먼저 빠졌습니다. 먼저 빠졌다가 지금 이제 올라왔다가 눌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모양은 다르지만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낸 그것은 동일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작년 6월 같은 경우는 먼저 상승해서 고점 높이고 21평선 깨고 그 다음에 회복해서 마지막 5파 상승을 해준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순서만 바꿔서 먼저 21평선을 깨고 그 다음에 다시 22평선 회복을 시켜주면서 지난 고점을 살짝 넘어갔어요. 보시면 이때 이제 1100달러였고 이번에 올라온 게 이제 1375달러니까 이때 고점을 살짝 높였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높여서 다시 21평선까지 눌러준, 이게 결국에는 이때 순서만 바꿨지 이때 했던 과정을 그대로 이제 밟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그 이후의 그림은 이제 이때 오파와 같은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21평선 위에서 움직였던 이제 그 움직임이 지금부터 이제 다시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이게 이제 1파로 본다라고 하면 좀 제가 복사해서 붙였을 때 짧게 진행이 돼서 이번 상승이 이 13,900달러를 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제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국에 이 패턴이 이제 그대로 순서만 바뀌었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그림도 이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16,000에서 17,000달러까지 충분히 오파 상승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너스 차트 볼게요. 도미너스가 좀 많이 빠졌어요. 65.66까지 빠졌고 현재는 이 채널 상승 채널의 이제 하단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0일 이평선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 복마감이 120일 이평선 밑에서 마감이 됐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0일 이평선 밑에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간다. 살짝 깨긴 했는데 뭐 이때도 아래 꼬리 달고 이제 깼기 때문에 완전히 이탈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면 약간 넉넉하게 한 65.4 이 라인을 이제 깨주게 되면 이 상승 채널이 이제 완전히 깨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그림은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에서 지금 이제 120주선이 올라온다라고 했잖아요. 이 올라오는 120주선 그리고 이 하락 채널의 상단 부위이기도 하죠. 한 59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9 정도까지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도미너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알트코인 리플 차트만 이제 보겠습니다. 리플 4시간 봉 차트고 지금 뭐 큰 움직임은 없어요. 큰 움직임은 없고 계속해서 뭐 거의 뭐 스테이블하게 움직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마 이제 XRP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 알트코인들 좀 이제 움직일 때 뭐 10% 20%씩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차라리 이 기회비용 상실하느니 차라리 이 XRP 매도해서 다른 알트코인으로 넘어가자. 그거 펌핑 먹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저는 충분히 이제 그렇게 많이 옮겨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력들의 의도는 뭘까 보면 지금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이제 이 0.2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굉장히 좀 지루하게 이제 보내면서 다른 알트코인으로 다 넘어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별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에서도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해도 뭐팔 생각도 없고 뭐 다른 알트코인들이 올라간다고 해도 다른 알트코인 따라서 또 갈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거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저는 데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서 팔고 나가게끔 세력들도 유도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뭐 차트를 보면 지금 이렇게 4시간 봉에서 362평선이 크게 이제 돌아 나가고 있어요. 크게 돌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5월달 고점 이 연결한 추세선 이거는 이제 돌파가 어제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파가 됐고 지금 일봉에서 잠깐 보시면 올해 이제 2월달 이 2월달 고점과 이 5월달 고점 연결한 이 추세를 죄송합니다. 아직 이제 돌파를 못 시켰는데 이 추세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그때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 자리는 현재 위치에서 이 221평선하고도 겹치네요. 0.213달러. 이 0.213달러를 넘어가서 안착하게 되면 그때는 이 고점 연결한 추세도 돌파가 되고 그리고 221평선에 이제 안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저점 연결하는 추세를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지금 이렇게 만약에 그려본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2월, 5월 연결한, 그리고 이 저점 연결한 이 추세선을 그렸을 때 지금 이 꼭지점이 6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큰 삼각수렴에서 봐도 이 6월 중순 전에는 방향성을 이제 보일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이 작은 삼각수렴 이제 위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2평선도 안 깨고 있어요. 51이평선도 돌려 세운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안 깨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 초록색 이 올라오는 51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6월 중순 전에는 방향성을 이제 보여주면서 다른 중형 알트코인들 미리 이미 이제 움직였습니다. 뭐 스텔라루멘, 에이다, 그 다음에 다른 뭐 소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더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올해 이제 2월 고점, 작년 6월 고점 이미 이제 넘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코인들이 이제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XRP도 그런 부분에서 한 번에 상승을 해줄 수 있다. 물론 이제 XRP와 같은 위치에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뭐 이오스라든가 뭐 비트코인 캐시, BSV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장기평선 밑에 아직도 이제 여전히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와서 Q&A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자스님이 어제 이제 어나니머스가 한국을 타겟으로 한다는 영상이 백서스님 채널에 올라와서 공유 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저도 이제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설명란에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이제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최부자TV님이 1100억 청산 제가 보는 채널인데 어제 말씀하신 안티파에 대한 방송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 박상호 TV 박상호의 문명 개발하고 제가 이제 이 채널도 저도 이제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올려주셔서 이 영상도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키스터 코크님이 클립 런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최부자TV님이 저번 달 리밸런싱에서 처음으로 이제 수익 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일단 축하드리고요. 제가 리밸런싱 할 때 주의할 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딩 물량만 지키시고 리밸런싱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키아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주식장 랠리가 미친 듯 끝날 생각을 안 하니 세상의 모든 자금이 또 증시로 들어가는군요. 망해가면서 죽어있던 은행주까지도 코스닥 테마주처럼 오르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둘째치고 한국 대표 대형주만 매수해도 크립토 시장보다 수익이 월등한 시점이니 언제까지 이런 장세일지 참 골치 아픈 시기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제가 봐도 워낙 이제 주식시장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시장은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워낙 화끈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없게끔 만드는 게 결국 이제 세력들의 저는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금 종목들이 다 이제 코스닥 테마주처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닥, 코스피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가능할 것이냐? 저는 이제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물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어서라도 이 증시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빠지는 게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럼 지금 올라가는 건 뭐냐? 지금 올라가는 건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 비정상적인 경우가 예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폭스바겐 차트예요. 폭스바겐 차트고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 이때 폭스바겐 차트가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917달러를 찍었어요. 이때 이 폭스바겐 주가가 보시면 2007년도부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약간 하락하는 이런 이제 국면으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스바겐 주식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뭔데 이렇게 올라가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메돌프라는 독일의 억만장자가 이 폭스바겐을 공매도를 이제 기관들하고 힘을 합쳐서 매도를 했습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을 매도를 했는데 이때 이제 더 큰 세력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상단에 와 있는 상태에서 뭐 한 230달러 이 정도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의 한 3배 정도 940달러까지 올리면서 끌어올리면서 급등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매돌프와 같이 억만장자 매돌프와 같이 이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원래 갈 길대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쭉 하락해서 빠졌던 겁니다. 결국에 이 폭스바겐도 시장 경제 상황에 맞춰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다른 주가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어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하기 전에 여기 이제 반대로 오히려 이제 매도를 치는 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돈을 먹기 위해서 더 큰 세력이 개입을 하고 이렇게 이제 급등을 시키고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뺐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항상 여기서 야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여기서 여기 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폭스바겐도 차도 안 팔리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공매도를 무리해서 치게 되면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코스피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만약에 지금 코스피가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고 개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이 이 코스피 선물 매도 또는 뭐 콜옵션 매도, 푼 매수 이렇게 파생 시장에서 하방 배팅을 많이 하고 그걸 이제 손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방 배팅을 올라올 때마다 항복하지 않고 쌓아간다라고 하면 그 하방 배팅한 세력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더 큰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뭐 외국인 세력이 그와 같이 이제 기관들 돈하고 개인들 돈이 항복할 때까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을 끌어올려서 청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 갈 길을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파생시장에서 개인들이 살아남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외국인 세력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 기관들 포지션 다 쳐다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물론 이제 개인들도 포지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 큰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자금을 가지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폭스바겐 차트처럼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차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뭐 절대 안 되라는 건 없고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저는 나올 수 있는 게 이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키아님이 주식장 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예전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으로 처음으로 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코인을 넣어 놓은 핸드폰이 해킹당해서 비트는 놔두고 이더와 오미세구가 다 다른 거래소로 이동이 되었는데요. 삼성에 물어보고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삼성 블록체인 지갑뿐만 아니라 다른 지갑도 추천을 못하겠네요. 24자리 글자도 메모해서 보관해 뒀는데도 해킹이 된 걸 보면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사이드카님이 밑에 이제 써주셨는데 개인적으로 핸드폰은 보안에 정말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의 링크 주소를 클릭하거나 이메일의 첨부 자료를 열 때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을 읽을 때 의도치 않게 읽기 기능이 동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을 깔 경우 등등이 있겠습니다. 가급적 소액만 넣어두시고 보관은 거래소나 물리적 버튼을 눌러서 인증 단계를 진행하는 그 나노레저 등의 하드 월렛에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모쪼록 잘 처리되어서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지금 그 나노레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100% 안전한 지갑이라든가 거래소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산만이 정답이고 분산하는 것 플러스 개인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게 저는 내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이드카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한 곳에 너무 많은 돈을 넣어놓으시기보다는 좀 이제 분산해서 보관을 하시는 게 만약에 이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사이드카님이 마지막에 이장님이 폭탄 발언을 해줬네요. 예상이 맞다면 XRP가 대폭발하겠네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러다 큐맵에 등재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장님 이런 부탁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에린 스미스님이 뜸하신데 매력적인 목소리 좀 들려달라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에린 스미스님 요즘 이제 영상을 며칠 안 올리셨어요. 아마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개인적인 일들이 잘 이제 해결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영상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에린 스미스님 그 채널 애청자로서 다시 꼭 이렇게 돌아오셔서 영상을 이제 하루빨리 올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이스테지님이 차트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월봉을 종종 봅니다. 코스피는 다음 달 2195를 넘지 못하면 월봉에서 7 이평이 꺾입니다. 만약 넘는다면 그 다음 달부터는 지난 폭락 장세분이 빠지면서 이평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막으려면 2개월 후부터는 코스피는 빠르게 빠지는 방향이어야겠죠. 2, 3개월이 변곡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120주선 맞고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5월 마감을 지켜봤는데 7월 이평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 두 달은 하락분이 빠지기 때문에 월봉에서 상승하리라 예상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두 달 상승하여 15,000, 17,000 찍지 않을까 기대합니다만, 상승하지 않고 월봉에서 이평을 눕힌다면 시간은 많이 지연될 듯 하고 세금에 대해 고민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상승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월 이평을 눕히려면 하락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8월 월 마감이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뭐 하려면 하겠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상승하여 8월 고점 찍고 9월부터 알트 장세를 예상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지님은 먼저 비트코인이 올라와서 15,000, 17,000 찍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XRP 차트에서도 9월이 보였고, 도미넌스도 그 정도면 7에서 9주 정도 채울 듯 하고, 트럼프의 G7 회의를 9월 개최도 우연인가 싶네요. 주가도 변곡이 올 듯 하고 요새는 트럼프를 응원하게 되네요. 제가 이럴 줄은, 이렇게 써줬고, 밑에 추신 17년 말 고점과 지금까지의 차트 월봉을 14년 고점 기준으로 붙여놓고 보면 현재는 16년, 여기 이제 1월 위치라고 써주셨는데 밑에 11월이라고, 16년 11월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6년 11월 위치로 보입니다. 약간의 길이 조정 필요. 3달 후인 17년 2월부터는 XRP 급등합니다. 2달에서 4달 사이에 별일이 있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지난번에 이제 도미넌스 의견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주셔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봤던 도미넌스 차트처럼 지금 상승 채널 아래를 살짝 이제 이탈한 상태고요. 여기서 도미넌스가 120주선까지 빠지는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간이 앞으로 한 2~3달 정도 이제 그렇게 움직일 거로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일단은 120주선까지 움직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한 차례 이제 하락하는 그 모습이 나올 때가 지금 이야기해 주신 한 9월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의견 써주셔서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화폐 리셋은 페드가 주도할까요? 미 재무부가 주도할까요? 이미 이제 페드는 그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잃었고 지금은 이제 미 재무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페드는 달러 관리 잘못으로 비난받고 전면에 나서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월가 세력들이 달러 패권을 남에게 넘겨줄 리는 없고 아마도 페드를 버리고 디지털 단일화폐로 말을 갈아탈 듯 합니다. 세계 단일 디지털 화폐는 국가 색채는 되도록 띄지 않는 민간 자생 코인 중 하나를 선택할 듯 합니다. 민간 자생 코인도 그들의 작품이겠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장세가 우리 무중이네요. 본인 생각 좀 피력할게요. 주봉 관점 14에서 15일 비트가 만불 탈원 실패 시 점진적 하락 우위를 보이며 긴 하락장이 연출될 거라 봅니다. 예측가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구간까지 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비트가 횡보를 당분간 유지해주고 메이저 알트의 움직임과 상승이 지금처럼 우상향을 보인다면 연장선으로 보고 비트 역시 빠른 시일 만불 재탈환 시 금년 불장의 신호탄으로 급등장을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4일에서 15일 동안 한 2주간 뭐 비트가 만불을 회복 못하면 그때는 좀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하늘소망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미중 전쟁에서 점점 중국이 우세를 차지하다가 드라마틱한 트럼프의 배팅으로 미국이 승기를 잡게 되고 트럼프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럼 트럼프의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지 몹시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지금 중국이 우세를 점점 차지한다, 이렇게 물론 뭐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우세를 차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군사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이 우세를 점하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중국 같은 경우 중국에서 홍콩 그 국가보안법을 지금 지정하는 이유도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지정을 한 거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수를 둔 거나 마찬가지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빌미로 홍콩 그 특별법을 이제 폐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악수를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세를 차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분 정도만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선물상자님이 써주신 내용입니다.
클릭 가입 후 코인원에 넷클립 지갑 주소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유효한 주소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그 클립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비트코인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유효한 주소가 아니라고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이제 강성민 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언젠가 이장님께서 해주신 말 같긴 한데, 요즘같이 다른 알트들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리플은 지리하게 횡보만 하니 많은 해밀리 분들께서 힘드신 것 같아 메모장에 적어두었던 한 줄짜리 내용을 공유합니다. 좋은 투자는 지루하다. 조지 소로스. 당장 눈앞의 가격보다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부의 그릇을 키우며 시장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모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렇게 조지 소로스도 저는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필립 촌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 말씀하신 XRP 예상과 더불어 요즘 해외 유튜버들 중에도 부쩍 XRP의 그 순간이 거의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명 전 세계의 XRP 아미들이 상당히 흥분된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주제 중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있어 공유합니다. 제목 Now is the time for great reset. 지금이 이 위대한 리셋을 위한 시간이다. 핵심 내용은 We need a great reset of capitalism. 우리는 자본주의의 이제 위대한 리셋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이제는 이 그레이트 리셋, 이 큰 재설정을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push to reset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 위대한 리셋이 되는 그레이트 리셋이 되는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림을 이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 내용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세계는 교육에서 사회계약 및 근로조건에 이르기까지 사회와 경제의 모든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중국에 이르는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 하며 석유 및 가스에서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이 변화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자본주의의 위대한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광범위하게 이제 언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하게 어떤 통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모든 일들이 바꿔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 세력들, 뭐 흔히 이제 어둠의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어둠의 세력들이 제거가 되고 이 빛의 세력이 세계를 다시 리셋해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밑에는 재미로 봐주세요. 요즘 트윗에 도는 찌라시상 QA 쇼타임이 6월에서 8월까지라는 풍문도 있네요. 다들 각자의 퍼즐 맞추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티끌모어 파사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그림은 누가 만들었던가요? 브렉시트, 국가비선 사태, 딥스테이트 등등 적중률이 대단한데 이전 영상을 찾아봐도 없네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뭐 누가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름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그 출처가 이제 불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사람이 그렸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단정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진 않는데 보시면 일단 이 그림이 그려지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순차적으로 이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다. 핵심 인물 중 하나이다 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던 것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뭐 3차 세계대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지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방금 전에 이 필립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 위대한 리셋이 벌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왜 이 위대한 리셋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